그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 TF를 만들고 함께 그 안을 만들어주신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방안을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 위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결사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에 대한 의견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도 힘의 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여기에 중기 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단체 협상 행위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할 때 결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권리, 즉 협의 요청권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이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중기부에 조정 신청을 해서 협의 요청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와 함께 마련한 담합 배제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협의 요청 관련 행위들은 담합 예외가 적용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 요청권 부여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 한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 간의 제로섬 게임, 즉 일부 언론에서 을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을들의 전쟁을 을들의 연대로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시장으로 나오면 소비자이고 이 소상공인은 비임금 노동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특히 내수 부진은 동네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영업자의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들의 최종 이득을 보는 상대와 같이 협상할 수 있다면 만약 그를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제로섬 죽고 살기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번 공정위에서 그동안 화물연대, 건폭몰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 활동을 마치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는 관행들이 없어진다면 어쩌면 이를 통해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이 법 제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옛날에 건폭 수사 해가지고 건폭 수사가 그 사람들은 아직 수감된 사람은 다 나왔죠? 네, 그때 8.15 특사로 우리 정부 첫 번째 사면으로 나왔고 나오지 못한 분, 형이 확정되지 못한 분 제하고는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 양해동 님이 자기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왜 이런 공정거래 위반 그 다음에 담합 이런 것으로 조사받는가 이런 것들에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노동법을 나름 연구했던 사람인데 노동쟁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게 네. 속된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때를 지어서 무리의 힘으로 위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게 소요죄, 그다음에 반란죄 이런 걸로 처벌했단 말이에요. 노동법이 생기기 전에. 사회법 원리에 따르면 네. 사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교수형, 총사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노동조합법의 노동관계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단결 교섭 행동권이 생겼는데 이거를 건설 노동자들이 왜 때를 지어가지고 저 업주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왜 추가로 돈을 받아냈냐? 이 공갈 뭐 이런 걸로 좀 처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난 법원에서 그게 어떻게 난 법원에서 유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법원에서 임금이라고 다 판정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라더라 무슨 비? 예, 그게 뭐 있어요. 저기간에 뭐 관리 비슷한. 네, 그런데 그걸 받는 걸 다 처벌을 했는데 항상 그거는 임금이라고 하면서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임금을 더 받거나 요구를 한 건데 그거를 폭력행위로 처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시 국가로 되돌아갔던 거죠. 어쨌든 잘 정리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해야죠. 예, 그래서 이번 이 법이 제정되면은 그동안 그러한 그야말로 불공정한 관행들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을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쨌든 단체로 힘을 모아서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게 해서 그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을 사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독점하고 그다음에 과욕을 부리게 되고 어쨌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사회가 발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그렇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마침 청와대 수석도 같은 조직 출신 아닙니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 넘어가겠습니다.